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름은 김다래라고 하고요. 지금 국제나은병원 3층 내과에서 내과 전문의로 외래에서도 환자분들 뵙고 있고, 또 내과 중에서도 심장내과 국가전문의원서 표석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노인대학 수강생분들에게 간단하게 내과의 3대 만성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 내과를 안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가장 흔하게 내과를 방문하는 주요 3대의 만성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세 가지 질병이 있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하려면 수축기는 140 이상 혹은 이완기는 90 이상 둘 중 하나만이라도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게 일시적으로 여러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은 경우는 병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2번 이상 이렇게 140, 90 이상 측정되어야 그때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고혈압의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살이 찌면은 누구나 혈압이 생길 수가 있고, 술, 담배에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술, 담배를 하면은 당연히 고혈압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너무 짜게 먹는다든지 하는 식이 습관도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고혈압 진단받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저런 이상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보통 설명을 저희가 드리고요.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보통 증상이 없으세요. 140, 90 이상이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한 150, 160 이 정도 돼도 환자분들은 사실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혈압을 짓는데 높아서 이제 고혈압 진단되시는 분들도 많은 경우가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런 증상이 그러니까 이런 높은 수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그때부터 증상이 좀 생길 수가 있고, 혹은 괜찮다가 갑자기 180, 190 이렇게 높게 나오면 그때는 혈압과 관련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두통, 팔다리 저린 증상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흔히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막 뒷목이 너무 당기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혈압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정상 범위는 120에 80 미만을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들이 110만 돼도 자기 저혈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상 혈압이에요. 저혈압은 보통 90에 60 미만이 됐을 때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용 참고하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똑같은데 이제 사실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혈압이 지금 당장 내가 150, 160이 된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큰 문제 당장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얘가 만성적으로 계속 그게 누적이 되면은 혈관의 프레쉬 압력이 가해지면서 장기 기관 같은 거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합병증이 생겨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 이제 고혈압이 만약에 눈에 이제 영향을 끼치면 망막출혈, 실핏줄 터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콩팥 같은 경우는 계속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을 못 보게 되면 이제 말기 심장병까지 진행을 하면 소위 말하는 투석까지 할 정도로 신기능이 손상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그 대표적으로 심장이랑 뇌혈관 같이 큰 혈관을 막게 하면은 협심증, 심근경색 혹은 뇌경색, 뇌출혈 같은 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1형 당뇨처럼 아예 인슐린을 분비를 못하는 병을 갖고 있어서 이제 1형 당뇨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인슐린을 분비는 하는데 비만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 저항성 등이 생겨서 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혈당을 잘 떨어뜨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게 측정되는 당뇨라는 병이 생기게 되고요. 얘도 역시 이제 진단에 대한 수치적 기준이 있는데, 공복 혈당이 126보다 높거나 혹은 식후 무간하게 또는 식후 2시간대 혈당이 200이 넘으면 당뇨라고 진단을 하고, 또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당화 혈색소가 6.5%가 높게 나오면은 그때는 당뇨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정상은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마흔이 넘으면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 검진을 이제 나라에서 하게 하는데 거기에 꼭 공복 혈당 항상 포함이 돼 있고 이제 보통은 40이 넘어가면은 공복 혈당 환자분들 측정해보면 막 105, 110 이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당뇨 전 단계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126이 넘으면 당뇨 확률이 크니까 당화혈색소까지 이제 추가로 검사를 해서 6.5가 넘으면 당뇨 환자니까 이제 치료를 시작하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정상인들은 그에서 100 이하가 나와야 되고 100보다 낮아야 되고 19~2시간은 140이 넘으면 안 되세요. 당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처럼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심장이랑 뇌혈관을 막게 되면 심근경색, 뇌경색, 아까 고혈압이랑 동일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고 눈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망막장증이 생길 수가 있고 콩팥도 역시 기능을 자꾸 떨어뜨리게 해서 심해지면은 투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당뇨발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이 높다 보니까 상처가 생겨도 치유가 조금 잘 안 돼요. 세균 감염에 취약하고 일반 사람들은 잠깐 다쳐서 피나고 닦지 않고 끝나는데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세균 감염도 호전이 안 되다 보니까 발이 자꾸 한 번 상처가 났을 뿐인데 썩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괴사가 자꾸 진행되고 항생제 치료에도 호전이 안 되면 절단술까지 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당뇨는 미리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혈당이 높게 되면 이제 당이 피에 너무 많으니까 목이 자꾸 마르고 목이 마르니까 자꾸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소변도 자꾸 많이 보게 되고 피 속에 당이 많으니까 당도 자꾸 소변으로 빠지면서 살도 빠지고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치료를 하다 보면은 혹시 내가 실수로 끼니를 거르거나 이렇게 뭐 약을 먹고 밥 먹는 깜빡했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혈당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저혈당이 오면은 보통 막 식은땀 나면서 쓰러질 것 같고 현기증 나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증상들은 꼭 당뇨 환자분들은 미리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당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초콜릿 사탕같이 급하게 혈당을 확 올릴 수 있는 간식거리들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평소 먹으라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저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라도 저혈당이 생기면 급하게 혈당을 올려야 되니까 갖고 다니면서 응급상황에 먹어야 되면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달달한 음료수, 콜라, 이제 뭐 요구르트, 사탕 이런 것들이 확 당을 올려주니까 갖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환자는 상처가 한번 생겨버리면 잘 안 낫기 때문에 애초에 상처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매일 그리고 또 상처가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당뇨가 이미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해버리면 신경이 이미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통증 같은 걸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났는데도 상처가 있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발 상태를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혹시 어디 다쳐서 피나거나 찢어진 데가 없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 건조하지 않게 항상 보습 로션 잘 바르시고 발톱을 너무 안으로 깎다가 상처가 이제 나게 되면은 그 또한 문제가 돼서 발톱을 그냥 일자로 상처 안 나게 깎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조도 잘 시키고 신발 신는 것도 무조건 편한 거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성 질환으로는 이제 고지혈증이 있는데 얘는 그냥 이름에서 보는 것 같이 똑같이 혈관, 그러니까 피에 혈액에 지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이제 중성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이런 것들이 특정 수치 이상으로 높게 보이면 고지혈증이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얘는 수치가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수치가 높으면 자꾸 그런 지방기가 쌓이게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 또한 합병증을 일으켜서 그게 문제가 되는 3대 만성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까 고혈압이랑 당뇨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대부분 심장 혈관, 뇌혈관을 좁게 하면서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역시 똑같아요. 살이 찌면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고 술, 담배를 하면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다른 거 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걸렸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특정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생활 습관도 좋은데
고지혈증 걸렸다. 그럼 자식들도 젊은 나이에 고지혈증이 유병될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결국은 식단이랑 운동이랑 이런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밥은 그냥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나쁘지 않은 거, 건강한 거 위주로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운동은 못해도 주 3회 하라고 하고, 사실상 5회 이상 하는 게 좋기는 하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지방만 과다 섭취 주의라고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에도 영향이 끼치니까 과자 같은 것도 꼭 조심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